이래서의 은퇴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저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, 돈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다 겪어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, 자동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. 놀부 같은 캐릭터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돈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몰빵이 되신 분들은 내가 100억이 있어, 자존감의 95%가 100억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100억이 50억으로 줄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50억 부자이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존감이 반으로 깎이게 되는 거죠. 또 반대로 이제 능력이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걸 차지하시는 분들은 나는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자존감을 많이 차지하고, 그것 때문에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잘리게 되거나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은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. 한 곳에 자존감이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.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,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 알려주세요. 퇴사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랑 제가 퇴사했을 때랑은 완전히 좀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, 사실. 그래서 지금 뭔가 부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좀 퇴사를 고민하는 거랑, 저는 그때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더 잘해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서 좀 돈을 덜 잃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거랑 살짝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,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. 저는 그 부의 해방이라는 말이 일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어쩌면은 저는 원래 말하는 이제 파이어족,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 용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좀 빠르게 은퇴하자. 근데 그 빠르게 은퇴하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빨리 직장 퇴사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굉장히 좀 강조돼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그거에 좀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저는 일 때문에 일하는 삶에서의 은퇴이지 일에서의 은퇴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일로 돌아간 사람이기도 하고, 어쩌면 저는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단지 일의 성격이 좀 다르다? 옛날에는 이제 내 일이라는 하는 이유 중에 한 7, 80%가 이제 돈 때문에,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, 뭐 나머지 20, 30%가 뭐 재미나 뭐 사회적 평판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요소가 있겠죠. 근데 지금은 사실 돈이라는 요소를 싹 걷어내고 나머지 20, 30%로 이제 저는 채우고 있는 것 같고, 제가 원래 예전이었다면은 뭐 금융권 대기업 뭐 정규직으로 그냥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,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카페나 빵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전자를 택했을 텐데, 지금은 약간 돈이라는 걸 싹 걷어내고 나면은 오히려 후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닌가?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책에서 이제 파이어가 아니라 파이어드라고 제목을 사실 한 것도 Retire Early를 바꿔서 좀 그 Release Economic Dominion, 좀 부의 종속에서 해방되라 라는 의미로 좀 썼었는데, 그게 저는 일과 행복을 반대되는,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쩌면은 오히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, 오히려 일이 주고 있던 행복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좀 더 불행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에서 오히려 내가 돈으로 얻으려고 했던 행복을 오히려 일에서 찾을 수도 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,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좀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거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나와서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내가 일하는 거에서 그런 돈 외에 행복을 못 느껴서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돈이 이 직장이 주는 뭐 성장, 아니면은 뭐 업무적 만족, 아니면은 내 성장 경험,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없다, 그 돈도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당연히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,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퇴사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, 내가 다시 돌아올 구멍은 조금 생각해놓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.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는 퇴사를 하면은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겠지?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이렇게 직장에 있고 좀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퇴사를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부지런해지겠지? 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고민하신다면은 조금 미루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, 오히려 너무 지금 밤새서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퇴사를 해보셔도 잘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
사실 저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.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할 것이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돈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좀 이제 다 겪어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동으로 사람이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러면은 부자와 빈자라는 건 단순히 이제 돈의 양에 따른 이제 구분이지만 좀 돈에 얼마나 좀 종속돼 있고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자냐라는 거는 좀 돈에서 얼마나 해방되어 있는 해방자이냐 아니면 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자이냐에 따라서도 좀 내면적 요소로 구분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놀부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지만 뭐 연봉이 높고 뭐 이제 자산이 많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에 여전히 휘둘리면서 내가 갑이 아니라 돈이 갑인 삶을 사는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삶을 사는 것 같고 흥부는 돈은 없지만 뭐 돈 때문에 뭐 내 의사결정이 좀 바뀌거나 그런 게 적어지고 뭐 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변동한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좀 행복이 좀 희생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빈자이지만 해방자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인데 보면 놀부 같은 캐릭터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돈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뜻은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만약 기업이라면은 나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시가총액을 내가 산정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 가진 돈도 있을 거고 내 가진 능력도 있을 거고 내 미래에 대한 뭐 기대나 뭐 가족이나 평판 뭐 인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의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몰빵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100억이 있어. 근데 내 95%의 자존감의 95%가 100억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100억이 50억으로 줄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50억 부자이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존감이 반으로 깎이게 되는 거죠. 또 반대로 이제 능력이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걸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자존감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좀 뭐 잘리게 되거나 뭐 임원에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은 갑자기 자존감을 잃고 좀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어쩌면 그런 것처럼 한 곳에 자존감이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돈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다 돈에 투자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서도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내 능력 아니면은 나에 대한 뭐 믿음 뭐 자신감 아니면 뭐 평판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서 이제 내 자존감이 분산 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어도 좀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5년 안에 부의 자유를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? 사실 저는 타임라인을 정해놓는 거는 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5년이라는 시간에 사로잡혀서 좀 놓치는 기회나 이런 잘못하는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빡 정해놓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5년이라는 타임라인을 정해두면 좋은 것들은 원래 10년, 20년 보고 부자가 돼야지 막연하게 이제 타임라인 없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것 같고 현실적인 방법 사실 5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잖아요. 비현실적인 목표를 사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적당히 이제 내 직장 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쏟아서 그냥 투자 좀 찔끔찔끔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거를 아마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진짜 5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저는 진짜 사업에 뛰어들거나 진짜 인생을 걸만한 그런 기회들을 잘 계속 눈여겨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좀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는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오히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뭐 5년 안에 부자가 되는 마법 레시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잘 맞는 투자 시장이 다르고 내 성향, 성격 아니면 내 감정이 얼마나 동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부동산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주식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코인 시장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 적성을 먼저 잘 찾는 거에 따라서 사실 투자도 시장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두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5년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죠. 사실 나라는 사람을 저는 경영하는 경영자인 거잖아요. 결국에 내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내 건강이 좀 어떻고 내 현 상황은 어떻고 뭐 냉정하게 내 사회에서 내 가치는 어떻고 좀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오히려 많이
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고, 복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, 복귀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위치였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, 그런 나의 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가장 좀 처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남에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걸었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포텐셜과 이런 거를 냉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면은 그런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, 그냥 주변에 그냥 직장 상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없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오히려 그런 도전을 좀 해봤고 그런 본인이 가려는 길을 직접 걸어보신 분들에게, 내가 좀 주변에 없더라도 그런 강연이나 책에서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먼저 그냥 콜드메일로 보내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게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좀 본인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직장인은 구조적으로 하루에 만나봤자 한두 시간 정도를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내가 직장만큼의 시간을 투자에 쏟지 않으면서 직장보다 더 큰 결과를 투자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되게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좀 기대인데, 어쩌면은 그 한두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거래를 하는 그런 단타 거래를 하신다. 그런 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전략이다.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어쩌면 하루 종일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빨리 정보를 캐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, 굉장히 시간을 몇 분밖에 쏟지 못하고 남들이 그냥 주워들은 아니면 기사에서 본 얘기 하나만 갖고 굉장히 질 낮은 의사결정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, 어쩌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장기 투자가 오히려 저는 직장인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두 달 정도 좀 길게 한두 시간 정도의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좀 하나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질 높은 의사결정을 잘 해서 그걸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결국 단기 투자는, 단타는 좀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단타는 날씨를 예측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좀 페이스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인에 맞지 않고, 좀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는 오히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쉽고 적중률도 높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?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, 사실 이건 부자가 되고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긴 한데, 부를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. 선물 옵션처럼 순식간에 청산을 당해서 내 돈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돈은 버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. 돈을 벌면서도 상방이 크긴 하지만 그때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일단 운 좋게 한번 그 하락 안 맞고 한번 상승을 해서 경제적 부자가 된 다음에 딱 이제는 선물 옵션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, 실제로 멈추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고 다 결국에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만큼은 절대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하실 분들은, 실력이 있으실 분들은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, 저는 이런 데서는 무조건 절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